자, 이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러 TS라고 적어주세요. 디지털 영상 2차원 평면의 격자 모양으로 화소를 배열하고 화소의 밝기값인 각 화소의 밝기는 화소값을 데이터로 저장한 것이다라고 정의를 해놨거든. 자,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여기서 모르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전 박스 한번 쳐볼 건데, 첫 번째는 화소의 밝기인 화소값 박스. 그러니까 화소가 뭔지 모르고 화소값이 뭔지 모르면 터지는 거야, 사실은.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옛날 지문 중에 그 윤동주 얼굴 나온 그림이 있어요. 윤동주 얼굴, 윤동주 사진. 거기 화소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 알겠죠? 옆에다 기출 연결하고 있어. 자, 선생님 모르겠는데 오케이, 모른다고 전제하고 가볼게요. 자, 화소값은 0에서 256이야. 잘 봐봐. 256? 네, 자꾸 순간적으로 256이라고 보정해버렸네. 자, 256 이게 몇 제곱이에요? 8제곱. 맞잖아. 2의 9제곱이 5129, 2의 10제곱이 1024잖아. 0부터 255면 숫자가 몇 개야? 256개야. 2의 8제곱이야, 사실은. 옆에다 써, 2의 8제곱이라고. 이해됐어요? 이게 근데 옛날 거야, 사실은. 요즘 4K니 뭐니 하잖아. 그러니까 색상 중에 훨씬 디테일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밝기 정도가 256단계였던 거야. 근데 데이터가 더 많이 저장되고 전달될 수 있음에 따라서 더 많은 화소값, 예를 들면 2의 8제곱 이상을 담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앞으로 연결된 기출을 잡아드린 거니까 일단은 세팅하고 계속 봐봐. 0에서 255 밑줄 치시고 범위라고 적어주세요. 0일 때 검은색으로 가장 어둡고 아래로 화살표, 255 흰색 위로 화살표. 밑줄 화소들 사이의 밝기 차이 명암 대비에다 박스. 그러니까 잘은 몰라도 화소값이라는 건 0부터 255 밝기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차이가 명암 대비인 것 같다. 명암 대비가 강하다 위로 화살표, 선명한가 봐 위로 화살표. 해상도란 박스. 가로 곱하기 세로 화소수야. 자, 그럼 봐. 이렇게 정리하면 어차피 정리 안 돼. 넘버링 해주셔야 돼요. 자, 넘버링을 할 건데, 자, 화소값에다가 샵 넘버 0부터 255 화살표 연결. 화소들 사이의 밝기 차이 명암 대비에다 샵 넘버 2. 해상도 샵 넘버 3. 이게 세 가지 키워드인 거죠. 화소값, 명암 대비, 해상도. 자, 이런 거 부각시키는 방법이 형광펜 치는 거. 화소값, 명암 대비, 해상도. 보이죠? 자, 그럼 이달락에 이걸 세팅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자, n 곱하기 n개의 화소. 잠깐만요. 1달락 끝부분에 가로 곱하기 세로, 여기도 n 곱하기 n제곱,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가 n개, 세로가 n개, 화소수. 그게 해상도 모니터에 나타내면 n 곱하기 n개의 화소의 입력 영상도 화소들이 1대1로 대응돼서 표현된대. 당연한 얘기 아니야. 잠깐만. 근데 왜 하지만 2달락, 1달락 넘어가는 부분에 TSHP 주제 세팅된 핫플레이스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러니까 뭐야 지금? n제곱이야. 가로 곱하기 세로야. 그러면 당연히 n제곱의 입력 영상 C 모니터에다 E 그 아래 n제곱의 화소의 입력 영상 C 1대1 대응에다 E. 하지만 세모 확대 축소에다가 C 1대응 대진 되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똑같은 얘기 세 번 되잖아. 입력 영상 나타내면 입력 영상 1대1 확대 축소 1대1 되지 않아. 하고 싶은 얘기는 하지만 뒤겠죠. 봐봐. n제곱 데이터를 n제곱 데이터로 그냥 표현하면 문제가 없어. 근데 n제곱 데이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뭔가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을 세모 대응되지 않는다. P 해결해다 S. 자, 가상현상으로 해결한대요. S. 예를 들어 세모 n제곱의 영상이 있을 때, 자, 그림이라고 적어. 자, 그럼 봐요. 일단 2배씩 확대해서 2n제곱이 되겠대. 자, 그럼 봐요 여러분. 그대로 봐 그림을. 지금 여러분 모는 종이에 칸이 4칸이 있어요. 그럼 2 곱하기 2칸이야. 맞죠? 이게 가상영상이 되면서 몇 칸이 됐어? 4 곱하기 4칸이 됐잖아요. n 곱하기 n이 2n 곱하기 2n 16개가 됐잖아요. 4, 2n 곱하기 2n n이 2일 때 2 곱하기 2 4잖아. 2n 곱하기 2n 4 곱하기 4 16개잖아. 그 얘기한 거야.
기본적인 수학도 필요한 거지. 그림에다가 수학까지도. 수학이라고 써. 그래서 수학이라고 할 것도 없어. 곱셈이야 그냥. 어떻게 하겠대? A, B, C, D가 있을 때 이렇게 가상현상을 만들겠다는 거야. 잠깐만. 알겠어. 그러면 A를 가지고 A0, 1, 2, 3를 그대로 붙하나? 어떻게 하는 거지? 자, 그림처럼 A의 값을 그대로 복사하는 방법이 있구나. A의 값을 C 그대로 복사해다 E. 오케이. 이러한 방법이 뭐야? 현관편 밑줄. 확대 복사 방법. 자, 봐봐. 여기는 우리가 바로 빡세게 현관편 밑줄 치는 이유가 뭐예요? 딱 봐도 1, 2달락이 주제 세팅한 다음에 원리 설명하는 부분이잖아. 정보가 쫙 높아지는 거죠. 옆에다 써, 원리. 그래서 어떻게? 밑줄. A를 A0부터 A3까지 그대로 복사해요. 자, 그럼 봐봐. 간단하다. 장점이죠. 플러스 1. 모두 같은 맑기로 표시되면 당연히 봐봐. 여러분이 좀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봐봐요. 자, A랑 B가 이렇게 색이 예를 들면 빨간과 녹색이었다고 쳐보자.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됐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보여? 왼쪽이 스무스해 보여? 오른쪽이 스무스해 보여? 왼쪽이죠. 작은 색깔 두 개가 있는 거랑 큰 색깔이 확 있는 거랑 다르잖아. 무슨 얘기냐면 봐봐. 지금 색 대비가 얘가 있고 얘가 있는 경우랑 색 대비가 얘가 있고 얘가 있을 때 우리가 뭐를 더 훨씬 색 대비가 크게 느끼냐고. 두 번째 거지. 크게 들어왔으니까. 넓이가 4배가, 넓이가 2배가 됐잖아요. 넓이가 2배냐? 4배냐? 4배네. 넓이가 4배가 됐잖아. 한 칸에서 4칸으로. 그러니까 훨씬 부각되는 문제가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P겠죠. 모자이크 효과에다 P. 확대로 높아질수록 유라살표, 더더욱 심해진다 유라살표. 봐봐.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림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옆에다 이런 걸 그리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게 머릿속으로 떠올라야 된다고. 자, 이런 현상을 개선해야 되겠죠. 그게 뭐야? 선형 보관법. 이게 뭔데? 아하. 자, 뭐냐. A는 A에만 복사하겠대. 그럼 A1, A2, A3는 어떻게 하겠대? 네 번째 줄. A3는 평균값으로 채우겠대. 평균값에다 S. 아하. 그럼 좀 더 스무스한 색깔이나 중첩되는 색깔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겠네. 지금 A가 빨간색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라 B0가 녹색이었잖아요. 왜 녹색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만 칠하는 것보다도 중간에 녹색이 이렇게 좀 들어가 주니까 뭔가 좀 확 변하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스무스하게 변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도 지금 보면 우리가 뭐 이게 좀 잘 표현이 안 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얘가 있고 얘가 있다고 쳤을 때 중간에 이렇게 중첩되는 영역을 좀 많이 넣어줄수록 뭔가 그라데이션 효과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다. 잘 표현은 안 되지만 계속해서 A1은 A0, B0 평균값으로 평균값으로 채워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세모 평균값에다 C 명암 대비 약해진다 E 모자이크 효과 감소한다 플러스 1 하지만 세모 처리 시간 늘어난 단점이 있어 P. 어떻게? 설명을 안 하고 끝나네. 이제 뭐 하는 거야? 축소하는 거야. 현관편으로 끊어야겠어 이제. 갑자기 축소하잖아 이제. 자, 축소할 때는 어떻게 하는데? 그림도 없어. 근데 그림을 가상영상에서 입력영상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겠대? 자, 한 칸씩 건너뛰면서 복사하는데 이러한 선택 복사 방법에다 또 현관편 밑줄.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건 것 같아. 자, 좀 지울게요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얘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 자, 예를 들면 B에서 B만 따오고 예를 들면 A에서 A만 따오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됐죠? 그럼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그렇지. 표시되는 부분 때문에 왜곡이 생기겠지. 특히 글자 같은 경우는 훨씬 개떡같아질 거 아니야. 글자에 대한 별표 마이너스 1. 따라서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그래서? 평균값을 해결하는 영역 축소 방법을 쓴대. 또 역시 단점은 뭐야? 연산란이 많아진대.
명암 대비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대. 결국 뭐예요? 어떤 원리 설명하고 장단점, 원리 설명하고 장단점, PS 구조인 거네. 구조도 한번 좀 그려보는 게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시간이 없어서 바로 가볼게요. 자, 20번에 1번. 디지털 영상의 화소값은 발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랬던 것 같거든? 박스 1의 주제라고 쓰세요. 이번 선지. 디지털 영상의 해상도 박스. 얘도 그랬던 것 같아. 3번. 화소들이 밝을수록. 아니지. 화소들이 밝다는 거는 화속 수가 아니라 화속 값이 큰 거야. 맞죠? 화속 값이 큰 거 아니야? 화소들이 밝다. 화속 값이 큰 거 아니야? 뭔가 지금 정의에서 먼저 아웃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1단락이 세 가지잖아. 화소값, 해상도, 화소에 대한 정의잖아요. 근데 봐봐. 화소값이 뭐야? 화소의 밝기가 화소값이야. 자, 밑줄. 화소의 밝기가 뭐야? 화소값이야. 그런데 가상영사의 화소 수는 뭘 얘기하는 거야? 해상도 얘기하는 거잖아. 해상도. 맞죠? 주제구조 빡세기 잡으면 1단락부터 주제구조 세팅 빡세기 잡으면 바로 보였죠. 됐습니까? 이렇게 가라고요. 괜히 쓸데없는 4번, 5번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발제독에 스스로를 어그로를 넣지 마. 지금 1단락 빡세기 주제구조 잡았으면은, 자, 현관펜으로 봐봐. 1단락 주제구조가 그대로 1, 2, 3번 세팅되는 게 보이잖아. 화소값, 명암 대비 해상도만 정확히 잡고 있어도 보이잖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야지. 근데 자꾸 쓸데없이 4, 5번 어그로 끌려가지고 발제독 하고 있고 이러면 작살 난다는 얘기야. 시간이든 정확도든 오히려 이해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요. 21번. 기억 니은을 적용해 보래요. 기억이 어딨냐? 확대복사법과 선형보관법. 봐봐. 이것도 의도인 거야. 지금 2단락, 3단락, 4단락이 확대할 때의 어떤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확대할 때 방법 가지고 원리 잡은 거지. 지금 얘도. 그림 이해시킨 거죠. 이제. 그림 이해시킨 거죠. 이런 설계를 가지고 가야지 전체 내용에서 끄지고 와봐야 박살만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얘도. 기억을 적용했어요. 기억은 뭐야? 복사하는데 복사를 다 똑같이 해버려. A를 A0 원투3에다가. 맞죠? 그럼 봐봐. 여기서 문제는 A1, A2, A3만큼 B0, B2만큼 차이가 한 칸 차이가 두 칸 차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차이가 없었어가. 그럼 얘도 차이가 없잖아, 사실은. 그럼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원리를 써야지. 원리에. 그러면 그러네. 차이가 없어? 얘도 차이 없겠지. 자, 그럼 보세요. A랑 C 값의 차이가 2보다 커. 잠깐만. 지금 A랑 C가 원래 예를 들면 0이면 이 차이가 나나 봐. 그러면 여기로 복사 붙여넣기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0이면 모든 칸에서 지금, 자, 지우고 설명해 볼게요. 지금 여기가 0이고 2였어. 그럼 모든 칸에서 0, 0, 0, 0, 2, 2, 2, 2로 여기가 이 한 칸 차이가 이렇게 두 칸이 이렇게 좀 극명하게 대비되는 형태로 나오지 않겠어요? 원리를 해보면. 그럼 봤더니 차이가 이보다 커. A0, 잠깐만. A랑 C랑 차이가 큰 거잖아. A랑 A2가 왜 차이가 있어? 없지. 이건 뭘 섞어놨어, 뒤쪽은? 그러네. 니은을 섞어놨잖아. 니은 평균값 썼잖아. A0와 A2 값에다 니은 평균값이라고 써. 그러니까 니은 평균값을 쓴 걸 지금 갖다 박아놨잖아요. 아, 정답 2번이군.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기억 니은에 대한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은 보이는 거지. 이거 발체도 어떻게 풀어요, 제발. 마지막 22번 볼게요. 100 곱하기 100의 화소수. 자, 중앙에 밑변이 50개 화소로 된 검정색 정삼각형이 있고 바탕은 흰색이야. 이 입력영상을 가로세로 방향으로 2배씩 확대한 게 A, 축소한 게 B. 봐봐. 지금 보면은 2, 3, 4단락이 확대, 나머지 2단락이 축소잖아요. 그렇게 구조를 잡으라고, 설계를 보라고. 그러니까 A 옆에다 빼세요. 그래서 2, 3, 4단락 원리. B는요.
5, 6단락 원리. 이렇게 잡았어야지. 자, 그러면 당연히 방법들을 물어볼 거야. 확대 복사, 선형 보관. 자, 당연히 기억 확대 복사고 니은 선형 보관인데 확대 복사는 말 그대로 그냥 복붙이야. 선형 보관은요, 평균이야. 그럼 복붙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 모자이크라는 문제피가 극명하게 드러나겠죠. 반면에 확대 복사했어. 선형 보관법을 썼어. 그럼 당연히 얘네는 평균값이 됐지만 단점이 뭐예요? 시간 길어진다가 단점이잖아. 그러네. 핵심 원리 장점 하지만 문제피. 핵심 원리 장점 그렇지만 피. 구조 그대로 들어왔죠. 주제 구조 그대로 다 들어왔네 지금. 마지막 3번 선지 볼게요. B에서 영역 축소 방법을 이용했어요. 자, 그럼 봐봐. 지금 영역 축소 방법을 쓰면 그 두 가지가 있어. 역시 봐봐. 선택 복사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역 축소 방법이 있어. 선택 복사는요, 선택해서 치는 거니까 되게 대비가 커져. 반면에 영역 축소 방법은 평균값 쓰니까 연산량 많아지고 뭐 이런 게 있대. 그럼 발체 똑같지만 그게 아니야. 결국에는 표 그리고 주제 구조를 잡든지 장단점을 잡든지 했을 때 훨씬 이득을 보는 거예요. 주제 구조 흐름 잡았을 때 편해지는 거지. 일치로 가면 익숙한 거지 정답 고르기나 실전 상황에서 편해지는 방법이 아니라니까. 영역 축소 방법을 이용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평균이 아니야. 그럼 당연히 대비가 심해지죠. 이해됐어? 그럼 3번도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몰라. 근데 봐봐. 그 대비가 심해진다는 게 명암 대비가 아니라 뭐였어? 명암 대비가 아니라 뭐였어요? 왜곡되는 대비. 왜곡 문제인가? 왜곡 문제. 그러네. 즉 대비라는 측면이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보니까 봐봐. 왜곡이 되는 게 문제였네. 왜곡이 되는 게. 그러네요. 오케이. 주제구조 빡세게 잡아야 보이는 거라고 얘도. 다시 한번 봐봐. 지금 우리가 순간적으로 왜 놓치냐면 주제구조를 빡세게 못 잡고 정보가 섞이니까 그러는 거야. 표를 그렸던지 주제구조를 다시 한번 좁히고 보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거 명암 대비가 아니라 뭐였다고? 명암 대비가 아니라 뭐였다고? 왜곡이 발생해 버린다니까. 맞죠? 그 얘기가 나와야지. 당연히 3번 가능성 되게 높아졌고요. 거의 95% 정답인 것 같다. 자, 그럼 시간이 있고 불안할 때 이제 사업은 더 터는 거야. 볼게요. 자, 선택 복사를 했어. 자, 선택 복사를 했어. 선택 복사가 어딨냐? 선택 복사를 쓰면 뭐 써요? 1부만 가져와. 맞죠? 1부만 가져와. 그래, 1부가 표시되지 않아. 어떻게 돼요? 왜곡이 되겠네. 그러네, 지금. 왜곡 얘기라는 측면에서 3번, 4번이 뭔가 세팅이 되고 있네. 자, 그리고 봐. A는 보세요. 2배 확대했잖아. B는 축소했잖아. 당연히 다르지. A는 확대, B는 축소인데 어떻게 같겠어요? 화소수 당연히 다르지. 5번 핵심 원리 맞고요. 4번, 1번, 2번 맞으면 3번이 다시 한번 틀렸다는 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자, 우리가 아까 3번 풀면서 순간적으로 실수한 부분은 뭐냐? 영역 축소 방법. 봐봐. 영역 축소 방법. 영역 축소 방법 뒤쪽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 왜 실수가 발생한지도 봐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봐봐. 이렇게 와리가리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 순간적으로 단어 한두 개가 당연히 눈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실수 유발하면서 박살나는 거지. 그런데 이미 주제 구조를 잡아놨잖아. 그럼 얘가 거시적으로 80% 내지 90% 정보를 처리해버려. 그러면 이게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실수했다고 해서 이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도 거시적인 문제풀이가 보이면 덧셈 뺐으면 이거 내가 실수했네? 뭔가 보일 확률이 큰 거야. 그런데 실수 유발하는 형태로 세부내용으로 가버리면 실수할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는데 거시적으로 주제구조 잡고 가면은 이런 게 캐치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시 한번 좁히고 보니까 영역 축소 방법이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상했구나. 다시 한번 영역 축소를 했으면 어떻게 됐어? 평균을 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처리 시간은 늘지만 명암 대비가 강해버리면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는 거네. 다시 한번 구조 잡아보니까 그러네. 보니까 영역 축소를 썼어. 명암 대비가 강했던 놈들은 오히려 약해진다. 뭔가 애매하고 뭔가 어쨌든 말이 안 되는 이상하게 바꿔놔. 다시 한번
틀린 걸 틀렸다고 특정하기보다는 주제 구조 잡고 아 이거 뭔가 이상하게 말을 섞어놓은 게 보이는구나. 오답 설계 그렇구나. 3번이구나. 특정하고 시간 많을 때 다시 한번 명확히 잡는 연습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와리가리 하다 보면 무조건 실수해. 지금처럼. 근데 여기서 보호장치가 되는 건 뭐냐. 주제구조 잡았기 때문에 1, 2, 4, 5가 워낙 맞아놓은 거야. 그러면 1번에서 우리가 지금 영역축소 방법과 선택복사 방법을 순간적으로 잘못 봤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3번에 개소리를 적어놨으니까 틀린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나머지 선지를 봤을 때 3번에도 내가 뭐가 실수했는지도 좁혀진다는 거고 다시 발제도 갔을 때 정확해지는 것도 보이는 거야. 그리고 구조를 잡았기 때문에 얘가 틀린 이유도 더 명확해진다는 거야. 얘가 틀렸다고 볼만해. 얘가 범위라고 볼만한 단서들이 근거들이 폭증하는 거죠. 그러면 되게 편하게 정답 고르고 클리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자꾸 발제도로 오면 뭐가 틀렸지? 그러면 다시 1번부터 또 검토하게 돼. 제발 이상한 짓도 그만하라고. 주제구조 잡는 그 느낌을 다시 한번 정확히 봐주셔야 돼요.